평범했던 그날, 집으로 귀가하던 이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가정집에서 무려 2명이 잔혹하게 피살된 채 발견되었지만 범인은 16년째 미궁 속에 있습니다. 토요 사건 팩트, 장기미제, 충북 충주 교연동 모녀 살인사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미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잊지 않으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각 지역 경찰청은 미제 사건 전담팀을 구성, 범인의 실마리를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사건은 충북지방경찰청이 발표한 대표 장기 미제 사건 중 2005년 충주 교연동 모녀 살인사건입니다. 충북청에선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검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위한 여러분의 제보만 있다면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5년 8월 6일 토요일부터였습니다. 어머니 74세 박씨와 여동생 43세 이씨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나이 45세 아들 이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8월 9일 화요일 저녁 11시 20분쯤 충북 충주시 교연동 단독주택 어머니의 집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의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와 여동생 모두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출동한 경찰, 사건 현장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현관부터 안방, 거실까지 이어지는 혈흔 자국, 특히 거실 카페트의 혈흔은 매우 흥건했습니다. 어머니 박씨는 안방에서, 딸 이씨는 현관문 바로 옆에 있는 방에서 발견되었는데 모두 손과 발이 묶여 있었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굴에 랩이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혈흔이 낭자한 사건 현장, 사인을 흉기로 인한 것으로 추측을 가능케 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 어머니 박씨에게는 특별한 외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딸 이씨는 머리에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는 상태였고 날카로운 흉기로 복부 한두 곳 정도가 찔린 상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 피해자의 사인이 달랐던 것일까? 그런데 피해자의 사인은 두 분이 동일했습니다. 두 분 피해자 모두 직접 사인은 랩에 의한 비구폐색 질식사로 확인되었죠. 사망 추정 시간은 발견 하루 이틀 전이었던 8월 7일에서 8월 8일 사이로 추정되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도 함께 수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우 잔인한 사건이었습니다. 흉기로 공격, 둔기로 공격, 그뿐만 아니라 랩으로 얼굴을 전체 감싸나 질식사로 살인을 한 범인. 이 현장에 대한 내용, 의문점들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현장은 교연동. 장소 자체가 아파트들보다 주택들이 밀집된 공간입니다. 경찰은 강도 살인에 대한 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빈집털이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2021년 현재 바라본 범인의 심리는 현장에 남긴 많은 의문점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 현장에 진입한 범인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독 주택입니다. 그런데 집 대문부터 현관문까지 강제로 부숴서 진입한 흔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는 범인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죠. 첫째, 집을 열 수 있는 키가 있었다. 두 번째,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었다.
전자의 경우에는 가까운 친인척이 없거나 혹은 전문 터리범의 모습으로 보여지며, 후자의 경우는 전혀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면식범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즉, 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비면식범과 면식범 중 면식범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었죠. 두 번째, 범행 시각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두 피해자 모두 8월 6일 토요일 이후에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추정일 자체를 7일에서 8일이라는 점은 분명 과학수사의 증거입니다. 그럼 문득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낮이었을까요? 밤이었을까요? 낮과 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자 중 이씨에게는 루틴적인 활동이 있었는데, 바로 이 옆 동네인 금릉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밤늦게 퇴근을 하는 것이 보통의 활동이었던 것이죠. 그럼 범인은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첫째, 박씨 할머니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 내에 잠입하여 먼저 범행을 하고 이씨를 기다리다가 공격을 한 경우. 둘째, 이씨가 퇴근하는 시간, 그 새벽 시간에 맞춰 진입을 해 범행을 일으킨 경우. 이렇게 놓고 보면 전자의 경우 박씨 할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했다는 건 낮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씨가 퇴근하는 시간을 맞췄다는 건 범행이 새벽 시간을 이용했다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에서 공통적인 사안이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의 수 모두 범인은 범행 목표로 이씨를 노렸다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세 번째, 사건 현장에 이상한 동선들이 존재합니다. 당시 범인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범행 도구는 총 4개. 우선 피해자들을 결박하기 위해 썼던 도구, 그 다음 둔기, 흉기, 그리고 비닐 랩입니다. 박씨 할머니에게 사용한 도구는 결박과 비닐 랩인 반면 이씨에게 사용한 도구는 둔기와 흉기까지도 추가가 되었죠.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범행 목적에 이씨를 노렸을 가능성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발견 위치가 다르다는 게 조금 이상한 부분입니다. 박씨 할머니는 안방에서, 이씨는 현관 옆에 있는 방에서. 이는 이동성이라는 걸 나타낸 걸 보여줍니다. 부검 결과 혈흔은 이씨에게서만 나온 흔적으로 거실 카페트가 혈흔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면 최초 흉기의 공격 장소가 거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동성을 나타내는 흔적은 또 있습니다. 거실 옆 부엌 냉장고에 있는 혈흔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는 기대거나 버티며 묻은 흔적이라는 게 보인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피해자, 특히 이씨는 손과 발이 먼저 결박된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범인은 흉기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 이씨가 저항을 했고 그 이후에 손과 발을 묶고 얼굴에 랩을 감쌌다라는 이상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범인이 2명의 피해자를 동시에 제압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집에 혼자 있던 할머니를 결박하고 살해한 이후 딸을 기다렸다라면 가능하겠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이씨에게서만 나타나는 방어흔이 존재합니다. 즉, 범인과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 상황이지요. 범인의 입장에서 면식범이 아닌 강도라면 집에 누가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범인들은 대부분 같은 심리를 보이게 되는데, 방문을 먼저 열어 약자를 공격하는 것이 보통의 특성입니다. 집안에 들어왔는데 남자가 있을 것 같다 없다를 판단하고, 만약 남자가 있을 것 같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은 바로 안방. 즉, 새벽 시간 둘 다 잠들어 있을 당시에 침입을 해 결박한 이후 공격했을 강도살인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반면 면식 관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새벽 시간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피해자인 박씨 할머니가 잠들어 있는 사이
범인은 이 씨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침입을 하게 되었고, 범인은 먼저 안방에 있는 박 씨 할머니를 제압한 이후 거실에서 피해자 이 씨를 마주쳐 몸싸움을 일으키다 공격을 가했고, 이 씨는 이후 도망치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이동했을 겁니다. 그런 피해자 이 씨를 현관문 옆방으로 끌고 들어가 살해했다라는 정황이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정황이 보여주는 이상한 범인의 심리가 있다고 전문가분들은 꼬집습니다. 범인이 살해 도구로 사용한 것은 비닐 랩입니다. 범인의 심리 상태로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서 최대한 현장에 혈흔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이는 것이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범인의 입장에서 피해자 이 씨를 이미 옆에 있는 화분 같은 것으로 머리를 내리쳤고, 그리고 흉기를 이용해 복부를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범인의 입장에서 살인 범행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또다시 흉기를 쓰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방으로 유인한 뒤 방 안에서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그리고 나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시 랩을 사용했다라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다시 흉기를 써서 사람을 찌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보인다. 그리고 반드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용한 방법이 질식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즉, 도구로 사람을 공격했다라는 부분은 우발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그 흉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자 랩으로 최종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도 함께 수거된 점으로 미뤄보아 위협을 하기 위한 행동을 한 범인은 피해자를 결국 우발적으로 공격을 가했고, 제압이 마음처럼 되지 않자 이후 흉기까지 사용하고 결박하고 랩을 쓴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리 상태는 한 가지에 결합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원한과 치정 관련 문제라는 것이죠. 즉, 범인은 면식범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범인이 현장에 남겨놓은 흔적은 피해자 중 이 씨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범인은 단순 강도였던 걸까요? 초기 경찰들이 예측했던 대로 말이죠. 아니면 진짜 면식범이와 원한, 치정, 이런 우발 범행을 저지르고 사라진 게 맞는 걸까요? 저희가 이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 다음부터의 문제입니다. 과연 목격자는 없었던 걸까요? 당시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기억하는 주민이 한 분 계십니다. 8월 9일 새벽 1시 40분경 이웃 주민은 이 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는 걸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는 8월 8일에서 8월 9일로 넘어가는 날로 부검 사망 추정일과 비슷한 시간대였으며 새벽 시간 범행이 발생됐고 약 21시간 후 사체로 발견된 상황이죠. 강도 살인,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범행 현장에선 사라진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 말이죠. 바로 피해자 이 씨의 53가 땡땡땡호 살구색 매그너스 차량이 사라졌습니다. 이상합니다. 어떠한 금품도 가져가지 않았던 범인은 왜 차량을 가지고 간 걸까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유추가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 행각을 저지른 뒤 차량 키만을 훔쳐서 차를 타고 도주했다는 것이죠. 이를 역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차량이 어느 곳에 주차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고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범인입니다. 그럼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웃 주민이 목격한 8월 9일 새벽 1시 40분 귀가하는 이 씨 차량에 이 씨가 혼자 타고 있었던 걸까요? 물론 이런 유추도 가능해집니다. 차량을 훔쳐서 멀리 도주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경찰은 8월 17일 이 차량을 찾았습니다. 차량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교연동 한 주택가에서 주차된 채 발견되었죠. 분명 범인은 멀리 무언가 타고 도주하기 위해서 차량을 훔친 게 아닙니다. 차량 내에 무언가 자신이 감춰야 했거나 혹은 지우고 싶은 무언가 흔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입니다. 새벽 시간 외부의 침입 흔적도 없는 곳에서 거실 화분을 이용해 두개골 골절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저항하는 딸 이씨를 흉기로 공격한 범인. 이 사건이 미제로 남은 이유가 바로 당시에 찾지 못한 범행 목적의 불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정황은 단 한 가지를 가리키게 됩니다. 분명 범인은 면식범일 가능성, 그리고 그날 목격한 차량의 피해자가 혼자가 아니었을 가능성. 당시 경찰은 20명 정도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알리바이가 성립됐고 증거불충분 혐의로 무혐의 처리가 되었죠. 하지만 말이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씨가 사망한 이후 연락이 끊어진 단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소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한 가지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날 범인은 DNA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DNA가 누구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날 그곳에 그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만 있다면, 그 사람의 알리바이를 깨트릴 무언가가 나온다면 분명 재판대에 세울 수 있습니다. 2005년 8월 8일에서 9일 사이 충북 충주시 교연동에서 매그너스 차량을 목격하신 분들, 혹은 그 차량에서 내리거나 타고 있는 사람을 보신 분들, 여러분의 제보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범인을 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는 간단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사건의 범인이 면식범이다라는 걸로 현재는 거의 굳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범인이 정말 혼자일까?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일 확률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당시 피해자 이씨가 운영하던 카페가 되게 늦게까지 끝났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의 소문은 치정이라는 얘기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생겼던 어떤 문제와 관련해 원한의 문제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조금 면식범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유출을 하고 있는 게, 강도살인이 아닐 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강도살인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가져간 것도 없고. 면식범일 확률에서의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어떤 게 있냐면, 당시에 어떤 소음도 못 들었어요. 여기 주택자 밀집 지역이라서 비명소리가 나거나 하면 주변에서 들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주변에 그런 제보가 없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범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일으킨 데서 굉장히 빨랐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명을 한 번에 동시에 제압을 하려면 범인이 혼자가 아니라 몇 명 더 있어야지만 가능한 상황이겠죠. 근데 만약에 범인이 한 명이라면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둘 다 방심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박씨 할머니는 어디에도 흔적이 없어요. 반항은 저항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손발과 랩을 바로 써서 이제 그렇게 바로 안방에서 이제 그렇게 입게 한 상황이고, 거실에서 피해자 이씨랑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떤 걸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근데 아마 그 화분도 직접 썼다는 걸 보면 거실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촉발이. 둘 사이에 어떤 말싸움이 시작됐건 몸싸움이 시작됐건 이런 게 먼저 촉발이 됐고, 중요한 건 손과 발을 먼저 묶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과 발을 먼저 묶어놨으면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손과 발 자체가 풀려있는 상황 속에서 공격을 가한 거는
이제 범인이 피해자한테 먼저 공격을 하고 아마 피해자가 살기 위한 거였겠죠. 공격을 당하고 도망치기 위해서 현관문 쪽 방향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문간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현관문 바로 열면 옆에 있는 방 그쪽으로 범인이 끌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이게 되게 이상한 심리라는 거거든요. 대부분 살인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들 같으면 이미 혈흔은 낭자했어요. 그런 상황에 흉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기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사실 똑같이 흉기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뭐 피해자가 소리를 많이 지른다거나 하면 이제 목 부분을 공격한다든가 얼굴 부분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하는데 범인은 이상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번거로운 행동을 한 거예요. 손발을 묶고 그리고 얼굴을 랩으로 감싸고 라는 방식을 쌓았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범인 자체가 뭔가 뭐 전문적으로 그동안 살인을 저질렀던 범인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전과가 있었던 살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이런 케이스가 그러니까 랩이나 비닐봉지 같은 걸 이용해서 상대방을 질식을 일으키는 범죄자들을 보면 완전 속된 얘기로 또라이가 아닌 이상 대부분 면식관계에서 이런 일을 저지를 때는 무서운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뭔가 공격하거나 목을 조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두려움이 있고 자기가 행위라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그걸 감아서 조용해지고 알아서 질식해서 사망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초범인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범인 자체도 아마 좀 분명히 겁을 먹었다라는 게 보여지는 대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현장을 제대로 정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차를 끌고 갔다라는 문제라서 분명 차의 흔적이 남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게 그 차를 타고 집으로 같이 온 거 아닐까, 그 사람 누굴까에 대한 문제예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목격이 조금 더 명확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누군가의 기억이나 누군가는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내용으로 좀 돌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보 많이 부탁드립니다.